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는 순간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감기비에 빠져서 흥경궁에서 지내게 되었죠. 총알 자국이 이렇게 남아있어서 그때 당시에 그런 긴박했던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문학당 달리청년연구원 양경석입니다. 달리학당 구독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는 저번 시간에 중국 기행으로 이제 운남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중국 역사의 심장부라 말할 수 있는 시안으로 떠나보고자 합니다. 요즘 언론에서 보면은 중화 쪽의 위대한 부흥이라고 이런 중국몽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음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의 이런 자신감의 근원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근원에는 바로 영광스러운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중국인에게 박스 시니카는 오래된 미래인 셈인데요. 찬란한 역사가 바로 찬란한 미래를 위한 자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30년 전의 중국을 이해하려면 선전을 보고, 1000년의 중국을 이해하려면 베이징을 보고, 그리고 3000년의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안을 봐라. 오늘날 대국으로 불기한 중국을 우리가 깊게 이해하려면은 이런 개혁 개방의 성과를 나타내는 선전뿐만 아니라 찬란한 역사를 부과했던 베이징과 그리고 시안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야 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찬란했던 역사의 기원과 고난의 기원이 깃들어 있는 시안을 살펴보면서 거기에다가 중국인의 정체성까지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안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아마 병마용이나 화청지나 화산 등 많은 분들이 가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듣기도 해보셨을 텐데요. 이 시안은 로마, 아테네, 카이로와 더불어서 세계 4대 고도라고 손꼽힙니다. 고도, 즉 옛 도읍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안은 중국에서 가장 많은 왕조가 도읍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시안을 이렇게 부르죠. 시안은 천년 고도다. 왜냐하면 이 중국의 역대 13개의 왕조가 모두 이곳에서 도읍을 했고 총 1129년간 이 시안에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수도로서 이 시안은 경제나 방어나 교통이나 아주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관중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시안이 그만큼 지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도읍으로 계속해서 도읍지로 수도로 삼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우선 먼저 시안의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안은 옛날에 장안이라고 불렸는데요. 한나라를 세운 한고조 유방이 바로 지었던 이름인데요. 장안, 일정자에 평안할 안자죠. 그래서 오래도록 평안이 다스린다라는 소망이 반영된 명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안을 시안으로 이름을 바꾼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입니다. 서북을 안정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시안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안에 가시면은 그런 도심 속에 시안 성벽과 그리고 시안의 랜드마크인 종로와 고르를 그리고 시안의 그런 문화 유적지들을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시안의 명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이제 진짜 시안으로 처음 떠날 곳은 바로 이 실크로드와 관련된 유적지입니다. 중국 역사의 황금기에는 이 모든 길이 이 장안으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크로드는 한나라 때 개척해서 이제 당나라 때 번영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안에 가시면은 실크로드 2100주년 기념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인들과 그리고 페르시아인들이 이제 낙타와 개
그 다음 말과 함께 서쪽을 향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그런 큰 동상 형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 실크로드 중국 시안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날의 이제 시안을 보면은 장안호라는 국제 화물 열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각 물품들이 장안에 한 곳에 모여서 이제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심지어 유럽까지 여러 국가들로 운송되는 것이죠. 이것을 흔히 우리가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1대1로 즉 실크로드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듯이 중국이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주 큰 그런 경제권을 만들어서 중국몽을 좀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크로드를 알아봤고 진짜 이제 실크로드에서 떠나볼 유적지가 어디냐? 사실 너무 많은 것을 소개해드릴 수 있지만은 가봤던 곳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바로 대명궁이라는 곳입니다. 이 대명궁은 장안에 있는 당나라 시대의 황궁인데요. 이 대명궁은 바로 대당 성체를 상징하였습니다. 당나라 때의 성대함이죠. 전성기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려 그 크기는 지금 북경에 있는 그런 작은 섬의 4배나 되는 크기인데요. 크기가 저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대명궁을 세운 사람은 바로 당태종 이세민인데요. 태종이 아버지 이연을 모시고 이제 피소용 궁전으로 짓기 시작하였는데 이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종이 지나서 후에 당고종이 다시 이 대명궁 공사를 시작해서 결국 완공시켰는데요. 그래서 이 당고종부터 해서 200년 동안 이 대명궁이 당나라의 그런 정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 중국 친구를 통해서 이제 가이드를 받으면서 대명궁에 가보았는데요. 저는 그 대명궁의 단복문 처음 입구를 통과하는 순간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 성 어마어마한 크기 안에 통과했을 때 성이 없고 제가 생각한 그런 궁전들이 없고 허허벌판인 모습에 제가 충격을 먹었고 실망감도 굉장히 컸습니다. 조금 황무지 같은 이런 곳을 왜 중국 친구가 저한테 소개를 해줬지? 그래서 쭉 걸어가 봤더니 그곳에는 이제 3km나 되는 흉터만 남아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참 역사와 이런 문화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은 좀 저와 다르게 어디 가서 좀 아는 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대명궁이 지어지고 나서 이 당나라는 굉장히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당나라 황제들 중에서 단 한 명이 이 대명궁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누굴까요? 바로 현종입니다. 이 현종은 양귀비에 빠져서 흥경궁에서 지내게 되었죠. 그리고 이민족인 나중에 후에 이민족인 안록산 안사의 난 이후에 난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당이 점점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황소의 난이 일어난 이후 당나라는 멸망하게 되고 황소의 난을 이끈 주전충이 이제 당의 황제를 압박해서 수도를 자기 주둔지인 로양 낙양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낙양으로 옮기면서 이 장안의 대명궁은 해체되었고 지금의 그런 유적지 형태로서 지금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중국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대명궁을 복원하는 데만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200년이 걸리는데 살아생전에 그것을 다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 중국인들 시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옛날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고 자기 도시에 대한 애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화청지인데요. 이것은 당현종과 양귀비가 아주 연애를 하고 온천을 즐겨 한 곳으로 낭만적인 사랑이 깃든 곳이죠. 한나라의 이 형세를 기우게 할 만큼 뛰어나게 아름다운 미인을 경국지색이라고 부르는데 이 양귀비가 바로 이제 중국의 4대 미인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귀비를 몰래 보려고 하다가 변을 당한 남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이 화창지는 사실 그런 사랑이 깃든 낭만적인 장소로도 볼 수 있지만은 사실 또 비극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당나라는 점점 쇠퇴하고 있었고 민가에는 이제 많은 반란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안사에 난 이후에 당편종이 사천성으로 피난을 가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당나라 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20만, 3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지만은 그 당나라 강했던 군대가 자국의 그런 반란도 못 잡고 이민족의 반란도 못 잡고 도망치는 그런 오합지졸의 상징인 그런 당나라 군대라는 수식어가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이 화청지 뒤편에는 굉장히 큰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936년 12월 12일에 일어났던 시안사변입니다. 국민당과 공산당의 국공내전 시기 이제 장제스가 공산당의 토벌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시안을 방문했는데요. 근데 오히려 이 시안을 방문했는데 자기의 부하인 장쇠랑이 자신을 감금시키면서 이제 이런 내전을 중지하고 조금 항해투쟁을 하자고 요구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 시안사변의 현장인 오간창이 바로 화청지에 있습니다. 저도 걸어서 올라가 봤는데 이 오간창에서는 당시 이제 장제스가 묵고 있었던 장소인데 밤에 새벽에 총성이 들려서 이건 반란이 일어났다 해서 이 장제스가 잠옷을 입고 500m 이렇게 도망쳐서 바위 쪽에 숨고 있었는데 결국 발각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오간창에는 총알 자국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 그때 당시에 그런 긴박했던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게 이 괴멸 직전에 있던 공산당이 결국 이 시안사변을 통해서 이제 기사회생할 수 있었고 나중에는 그 작은 부시가 이제 중화인 공화국이라는 나라를 공국하는 큰 업적까지 남기게 되었죠. 이로써 이런 시안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중국인들에게 그런 큰 상징적인 의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시안의 역사를 통해서 중국인들의 정체성까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시안에 대해서 말을 하면 음식 등 다양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시간상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이제 중국 역사나 문화나 그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또 새로운 내용을 배워서 또 다른 사람한테 아는 척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